이제 5분이 됐으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오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고요. 저는 이제 오늘 발표를 맡은 김지훈이라고 하고 5강 폴리스 그레디언트 내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4강에서 이미 다들 아실 텐데 제가 결국 이 파라미터를 찾는 거잖아요. 채팅이 왔었네. 캠을 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결국 그 특정한 파라미터를 찾고 싶은 건데 그 파라미터는 그 타임을 툴하면서 하나의 트레이젝토리를 그렸을 때 리워드가 최대가 되는 파라미터를 찾고 싶다. 이게 저희의 오브젝티브라고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거를 4강에서 언급을 했고 그래서 가장 나이브한 게 폴리시 그레디언트 이거를 그대로 미분을 해가지고 그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될 밸류 베이스드, 벡터 크리틱, 모델 베이스드 등의 여러 알고리즘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가장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이렉트 폴리시 그레디언트라고 하면은 저희 이 다이어그램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제너레이션을 시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폴리시가 뭔가가 있긴 할 테니까 그거를 실행을 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리턴을 얻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폴리시를 임프루브 하겠다라는 하나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특정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그 하나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일단 J로 두고 J의 데리버티브를 구해야지 이제 저희가 이 방향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일단 결국 이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그 리워드의 총합을 하나의 트레이젝트리를 따라가는 리워드 타우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기대값 정의에 맞게 적분을 해가지고 이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식이 갑자기 이렇게 점프를 하는데요. 점프를 하는 게 이제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P 타우가 있는데 P 타우 로그 P 타우를 이제 로그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미분을 하면은 요거를 요거 곱하기 요거 미분한 거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그냥 P 타우 미분한 거랑 똑같더라 해가지고 이 자리에 요거 대신에 요거를 그대로 갖다 넣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갖다 놓으면은 결국 이제 기대값 정의 요 P 타우 그대로 다시 빼가지고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 얻고자 하는 그레디언트가 요 기대값이 된다. 그래서 기대값 형식으로 바꿔야지 나중에 샘플링을 엔겔을 해가지고 그 미니 배치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P 타워를 위와 같은 형식으로 제가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의 트레젝터리를 따라가는 P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결국 체인 룰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니셜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니셜 스테이트 다음에 이 파이 세타 해가지고 특정한 폴리시에 의해서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이 하나의 식 자체에 이제 저희가 로그를 취하기로 했으니까 로그를 취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 이니셜 스테이트 그리고 파이널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타가 없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거를 해서 결국 저희가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이 그레디언트가 여 항만 남게 된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 하나의 트레젝터리를 그 풀어서 쓰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뭉쳐서 쓰느냐의 차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이발리에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해놓은 게 이만큼, 여기까지 저희가 유도를 해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익스펙테이션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샘플링을 n번을 해가지고 근사를 하겠다 해서 이 익스펙테이션을 n분의 1 시그마로 바꿔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근사한 기울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은 기본적인 폴리시 그레이던트 방식으로 그 강화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를 간단하게 세 가지 스텝으로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이 n번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폴리시를 런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로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 식의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리워드를 지금 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리워드의 합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밸런스가 커진다라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레디언트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n분의 1 해봤자 이제 좀 밸런스가 크면은 수렴을 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캐주얼리티라는 개념을 하나 도입을 하는데요. 저희가 특정 액션을 하나를 취하면은 그 특정 액션으로 인한 리워드가 지금 들어오고, 그리고 조금 더 모델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취한 액션에 대한 리워드가 나중에도 들어올 수 있긴 한데요. 이제 나중에 취한 폴리시에 대한 리워드는 이전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시작하고 T는 10인 시점에 액션을 했을 때 그 T는 10인 시점에 행동한 거에 대한 리워드가 T는 1인 시점에 들어올 수는 없겠죠. 왜냐면 아직 행동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식 T는 1부터 T까지 리워드에 대한 거를 이제 T 프라임은 T부터 T까지 각 캐주얼리티를 고려해서 과거의 리워드는 고려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밸런스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reward to go 해서 Qhat IT로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최종적인 식을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저희가 요 식을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이거를 이제 저희가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n번의 샘플링을 하잖아요. 근데 n번의 샘플링을 했을 때 저희가 좀 좋은 폴리시를 취하고 있으면은 모든 상황에서 릴로드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희가 배드 트래젝터리를 따라가고 있으면은 샘플링을 여러 번 했을 때 모든 트래젝터리에 대한 릴로드가 좀 많이 작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결국 저희가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향성, 그러니까 전부 좋은 것들만 있으면은 그 좋은 것들 중에 더 좋은 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 다 안 좋은 것들만 있으면은 다 안 좋은 것들 중에 덜 나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 샘플링을 했을 때 얻은 모든 리워드의 n분의 1을 해가지고 평균을 여기서 빼가지고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내가 가지는 리워드의 절대값에 관계없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아이디어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저희가 뭔가의 상수를 여기서 그레디언트에서 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학습이 괜찮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 앞에 있는 텀은 원래 있는 텀이니까 있어도 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텀이 있어도 괜찮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을 이렇게 적분해가지고 구할 수 있게 식으로 변형을 해서 아까 언급한 이 같은 식으로 이렇게 변환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그 B 해가지고 바이어스 텀이랑 요거를 빼내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익스펙테이션을 적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확률을 적분을 하면은 어차피 1이 나오기 때문에 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1을 세타일에서 미분하면 0이니까 0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더라도 그 밸런스는 변할 수 있겠지만 익스펙테이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합리화를 저희가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베이스라인을 빼더라도 기대값은 바이어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에 그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당연히 베스트는 아니지만 이제 실제로 학습에 사용을 해봤을 때 상당히 괜찮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요거는 결국 저희가 베스트가 아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베스트 이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결국 이 베리언스가 가장 작아지는 걸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특정한 상수를 빼가지고 베리언스를 줄이는 건데 저희가 이 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저희가 구하고 싶은 그 그레디언트는 이거고 그래서 이 식을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베리언스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요거 요거를 이 식을 똑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풀었으면은 어떤 식이 밸런스가 줄어들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희가 결국 이 식을 방금 전에 생각을 했잖아요. 이 EX 같은 경우에는 언바이어스드 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결국 저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요 로그 P 타워를 세타일에서 미분한 거를 G 타워로 바꿔가지고 다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B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풀어 쓴 다음에 저희가 B에 대한 항이 없으면 얘는 어차피 미분해도 0이잖아요. 그래서 얘 사라지고 얘 B 사라지고 얘 미분돼가지고 이 식이 되는데 그래서 밸런스가 미니마이즈 되기 위해서는 이 미분값이 0이 되어야 하니까 이거를 식을 최종적으로 풀었을 때 b가 2 값이면은 미니마이즈가 된다. 그래서 이론적인 최소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근데 실제로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좀 삐져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론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앞부분 이 다 끝나게 되고요. 사실 수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이 앞쪽 부분인데, 그래서 펄리스 그레디언트를 나이브하게 시행을 하면은
하이 밸런스를 가지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렵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줄이기 위해서 카주얼리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식을 단순화를 시켰다. 그러고 이제 그 바이어스를 추가적으로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저희가 베이스라인으로 그 모든 리워드의 평균값을 빼줘서 그 베리에이션 그 베리언스를 추가로 줄였고 이렇게 했을 때 언바이어스도 되어 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앞쪽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오프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거를 이제 또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방금 보였잖아요. 근데 보이긴 했는데 저희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번 할 때마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결국 샘플링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파라미터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뭐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걸어다니는 AI를 만든다든지 라는 샘플링을 했을 때 제가 리얼월드에서 이거를 실행을 하는 거는 굉장히 비싸고요.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한다고 해도 시뮬레이션 코스트가 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데 드는 코스트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조금 피저블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임포턴스 샘플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온 폴리시 러닝이 아니라 오프 폴리시 러닝. 그러니까 폴리시가 약간 변경이 되더라도 그 기존에 해놓은 샘플을 가지고 그대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연구가 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임포턴스 샘플링이라고 하면은 이거 아마 다른 과목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가 fx라는 함수를 지금 P라는 샘플에 대해서 기, 샘플링을 했을 때 fx의 기대값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Q라는 또 다른 분포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QX분의 QX 하면은 그냥 1이죠. 그래서 QX분의 QX 해가지고 이 QX 하나를 앞으로 빼고 이 PX를 여기 위에 다시 올리면은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기대값 정의대로 빼내면은 QX에 대해서 샘플링을 했을 때 우리가 QX분의 PX라는 분포를 알 수 있고 기존에 샘플링 했던 게 있으면은 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임포턴스 샘플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식을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제가 이제 P바 타워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업데이트 전에 사용했던 폴리시에서 얻은 샘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좀 슈퍼바이스드 러닝 같은 느낌으로 좀 인간이 직접 뭔가를 학습을 시켜줘서 요거를 이미테이션 하라라고 했을 때 주는 일종의 샘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학습에 이효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분포에서 기대값을 얻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 샘플의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P타워 기대값 전에 체인을 써가지고 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원래 기대 그 특정한 세타라는 펄스를 가진 상태로 생성해낸 이 식과 저희가 인위적으로 가져온 새로운 샘플의 식을 가지고 이 텀을 구하기 위해서 나눠보면은 결국 이 이니셜 스테이트 같으니까 사라지고 이 파이널 스테이트도 사라지고 결국 이 중간에 이 무언가만 남는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가져오면 이제 앞에 이 P 세타 프라임 타워분의 P 세타 타워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식 그대로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갖다 쓸 수 있고, 그리고 요식 그대로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주얼리티를 고려를 했을 때 요게 t는 1부터 시작을 할 필요가 없고 이 t 프라임 해가지고 t부터 시작을 하면 되더라. 그래서 아까 카주얼리티까지 열심히 가져와서 만들어낸 게 이 식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에 식이 두 개로 쪼개졌는데 그냥 1부터 t까지 그 콤비네이션을 앞에 1부터 스몰 t까지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t부터 그 끝까지 갖다 놓은 식으로 그냥 분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식은 똑같은데 이 부분을 저희가 무시를 해도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 렉처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도 왜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아무튼 무시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잘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했을 때는 그냥 나이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Q라는 값을 알고 있으면은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였고 제가 오프 폴리시를 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그 샘플링을 매번 하지 않고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텀이 하나 추가로 붙는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저희가 이 두 개 함수를 그러니까 두 개의 컨디션을 가지는 거를 이제 체인룰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저희가 무시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왜 무시해도 되는지는 나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인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중에 알려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 폴리시를 결국 미분을 한다는 건데 어떻게 미분한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강의에서도 아직 다루지 않아가지고 나중 부분 강의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강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걸로 계산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식을 뽑아낼 수 있으면은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그 다른 저희가 지금까지 알던 머신러닝 태스크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고 근데 저희가 지금 최적화해야 되는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Q라는 term이 새로 붙었죠. 그래서 Q라는 term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옛날 옛적에 나왔었는데 요 총 얻어야 되는 리워드를 저희가 어떻게 추가로 잘 계산을 해가지고 요거를 Q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 Q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요. 결국 이 식 자체를 보면은 요게 그 기존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는 거에 Q 하나만 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가지게 만드는 요 코드에서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해주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와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Q 밸류를 제가 적당히 정의한 리로드 펑션을 통해 가지고 어디서 가져온 다음에
원래는 이 네가티브 라이클리후드 같은 경우에 이 로짓을 액션으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사이에 이제 네가티브 라이클리후드를 구해서 이제 로스를 구했는데 저희가 이 네가티브 라이클리후드에 실제로 그 릴워드의 총합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얼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는지를 곱해주기만 한 다음에 제가 리듀스 민 해가지고 그레이던트를 하면은 자동으로 컴퓨터가 계산해 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은 구현이 끝난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홈워크 파일 제공한 게 있으니까 실제로 해보면은 된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 네가티브 라이클리후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강화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 요거 라벨을 어떻게 얻었냐라고 하면은 그냥 저희 분포가 결국 어떤 폴리시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프리딕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액션에 대해서 저희가 확률이 나오는데 그 확률을 실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저희가 잘 선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4강에 나온 자동차 직진할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가 있으면은 제가 로지스 뭐 0.3, 0.4, 0.3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저희가 그냥 앞으로 간다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이제 0, 1, 0으로 라벨을 바꿔가지고 그 사이에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서 네가티브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하면 결국 특정 선택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모델이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제성을 부여한 다음에 그 강제성이 얼마나 좋은 건지 Q 밸류 곱해져가지고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구해서 그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5강 내용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 설명이 좀 난잡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어드밴스드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부분이 있던데 제가 이 부분을 몇 번 돌려봤는데 제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그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컨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나이브하게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취하게 되면은 이런 가우시안 같은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가운데로 수렴하기가 뭐 힘들다 그런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베리언스 같은 게 크다고 하면은 네 수령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면 저 저것도 다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베리언스 줄이려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이게 결과적으로 밸런스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릴로드가 가우시안의 형태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그 가우시안의 센터로 가는 걸 강학습 태스크로 잡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한 것 같거든요. 1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릴로드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그래서 로그 파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정의를 잘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 릴로드를 잘 미분을 해가지고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한 번에 그 많이 이동하게 만드는 트레이젝터리도 있을 수 있고 좀 적게 이동하게 만드는 트레이젝터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L2 레귤러라이제이션 아니에요? 저건 줄친 거. 이 부분이요? 그죠? 대략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스텝 사이즈 정한다고 하는 거니까. 저기 한 번에 업데이트 되는 게 입실로부터 작아야 돼. 그레디언트 뭐 익스플로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서브젝트 해놓은 것 같은데. 저건 그렇죠. 그 서브젝트 2가 영어를 만족시키게 하고 싶다 그런 네. 뜻인가요? 그러면은 저거 만족했을 때 저거 알그맥스 하는 세타 요거를 프레임을 찾아야 돼. 만족해야만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따지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네. 음, 저기 갑자기 세타 프라임 마이너스 세타의 트랜스포즈랑 줬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요. 좀 저기 그 아크맥스 구하는 부분에서 네. 원래 그냥 J 세타의 그레디엔트만 해가지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에 저희가 알파 콘스턴트 붙였잖아요. 그래서 그 알파 대신에 알금 X를 사용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를 잘 구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은 식 있잖아요. 요거랑 요거요? 알그맥스가 저거 그거잖아요. 그레디언트 J 세타라는 점에서 제일 크게 증가하는 방향이 네. 그리고 세타 프라임에서 세타 뺀 게 그 방향하고 일치한다. 세타 프라임 빼기 세타 트랜스포즈 저거 한 게 내적해서 관행화되니까 그 각도가 제일 뭐 세타 프라임 빼기 세타의 그 길이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가장 큰 방향으로 돼야 되니까 결국에 저게 위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책하고 비슷한 말 아닌가요? 예. 좀 방금 생각이 약간 저기 약간 말씀해 주신 것처럼 L2 레귤러라이제이션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입실론 네. 작은 것들 중에서 찾고자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갑자기 세타에 제약을 걸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근데 앞에 이제 그러면 내적으로 했을 때 새로운 세타 방향에 대해서 제약 걸린 만큼만 최대한 움직였을 때 약간 얼마나 그레디언트가 변하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세타가 뭐지? 세타가 바뀌면은 파이가 바뀌니까 파이가 그거죠. 가우시안에서 움직이는 거를 말해주는 거죠. 아까 그렇게 네네. 파이 세타가 파이셋, 저 파이 세타가 음, 파이 세타로 인해서 제이 세타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룰러도 있고, 파이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션 스테이트가 이 1차원상의 특정한 스테이트에 있을 때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가 파이세타인 것 같고요. 저 액션 자체가 가우시안이죠. 액션 액션, 자체가 가우시안.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저렇게 액션을 놓았을 때 저 가우시안 피크를 안 간다는 얘기죠.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브젝티브가 여기 스타 찾으러 가는 거고, 네. 이 공이 이 가우시안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저 스타 지점이 그러면 리워드가 최고가 되는 지점이냐? 네네. 아,
그럼 저 스타가 뭐지? 이쪽을 이어주면 스타이 원점이 그러니까 이게 원점 ST랑 AT가 둘 다 좌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 1차원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S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최대값은 뭐예요? 저게 보상이니까 저 스테이트가 그 위치, 그 수직선상에서 위치 같고요. 그래서 저 마이너스 ST 제곱이니까 ST가 0이면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 별이 있는 데가 0인 거고 영이 ST가 0이고 그래서 제일 큰 거고 AT 저거 달아놓은 거는 액션인 것 같은데 저게 뭐 크게 움직이면 뭐 페널티 준다 해서 저렇게 달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최적점이 그래서 저기 뭐냐 S가 0일 때 예, 일단 S가 0이고 안 움직일 때가 제일 보상이 최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저, 저 파란색이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면은 네, 그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하는 건데 그 이 스테이트는 여기 원점에 있을 때가 최대인 거고 네, 액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AT 커지는 거고 원점에서 멀어지면 제곱 커지는 거고 원점에 가까워지면은 제곱 작아지는 거니까 그 원점 가까이 가면은 리워드 커지고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은 리워드 작아진다로 해석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근데 지금 초기점이 저기라고 가정하면 네. 근데 왜 액션이 왜 원점에서 그 AT가 원점에서 가까워질수록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역할이 다른데 그 원점에서 가까워질수록 보상을 주는 건 저 ST만 하는 거고요. 그 네. 다음에 저 AT는 이제 저기 정규 뭐지? 그래서 멀어질수록 확률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저기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행동을 스텝을 크게 밟을수록 페널티를 주는 거라서 그냥 좀 두껍고 좀 제한하는 그런 것 같아요. 좀알 안에 이미 레귤러레이제이션이 네.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 네, 그래서 정책이 아예 막 크게 스텝을 밟지 못하게 그냥 제한을 해둔 것 같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정책이 저 폴리시 뭐 뭐지? 폴리시가 뭐 아무튼 저렇게 정해놨는데 저렇게 하면은 이제 스타로 안 가요. 저렇게 하면은 이제 저 파란색 화살표가 무슨 그거든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하는 그 벡터인데 네. 그래가지고 저게 뭐 저게 저 뭐지? 저 뭐라고 하죠 이거? 이거 뭐지? 세대 포인트요? 시그마. 네, 시그마. 시그마가 작아질수록 얘가 그레디언트가 시그마에 대해서 더 커져가지고 얘가 뭐 최적화를 못한다고 이런 얘기였던.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리파라메테이제이션 트립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바꾼다는 것 같은데 저 여기 뒤에가 이해가 안 돼서 저도 모르겠어요. 시그마가 크면은 그레디언트가 커져요. 그래가지고 저 그레디언트를 이 시그마 제곱 분의 1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게 어떻게 됐다고? 아무튼 저게 시그마가 작아지면은 저게 커져가지고 뭐 아무튼 그레디언트에 큰 영향을 미쳐서 저 화살표들이 다시 밑에 가 있잖아요. 저 아래로 갈수록 원래는 최적점이 저기 저 동그라미여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시그마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시그마를 어떻게 다시 리스케일링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저 검은 색깔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게 현재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네. 폴리시 그레디언트 그냥 나이브하게 쓰면은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저거는 제가 저거 써 있는 걸로 봤을 때 슈퍼바이저 러닝에 저런 문제가 있고 약간 저거랑 비슷한 느낌이다. 아, 비슷한 맞네. 느낌이다. 밑에는 비슷한 느낌이고 오른쪽이 저희가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저것도 밑에 저것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기울기가 이 X축이 그 Y축이 있으면 저게 다르면 이제 좀 뭐지 그 학습률이 이렇게 최적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담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깊이가 여기가 이렇게 많이 좀 다르면은 이거를 다시 이렇게 이제 저게 저 타원이 동그랄 때보다 저 스텝을 이상하게 밟으니까 음, 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여기서도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런 얘기. 그래서 그거를 그래가지고 아까 저 컨트롤 how far 위고 저희 그 공식도 이제 일단은 벡터 크기만 제한해 놓고 저거를 그렸을 때 파란색이 나온다 이 얘기인 거. 그래서 이거를 뭐 KL 다이버전스를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겠다.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뒤쪽 슬라이드를 다 갖다 놓긴 했거든요. 일단 네. 이거를 해가지고 다음 슬라이드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서 저는 슬라이드가 세 개밖에 없거든요. 이거 뒤에 요거 하나 해가지고 세 개 있고 그냥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거다 하고 강의가 끝나긴 했었는데 이제 세 장이 너무 약간 좀 폭판이어가지고 아무튼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강의를 안 들어서 잘 뭔지 모르겠네. 가우시안, 가우시안, 채팅. 요거 이제 그 강의가 6개인가 있는데 그것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거